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0.25% 예상대로 인상을 했어요. 미국 경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 하락을 하고 33,414. S&P 500지수는 0.7% 내렸어요. 4,090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46% 하락해서 12,0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957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도 1.75%로 넓어졌어요. 한국이 3.5%, 미국이 5.25%.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했던 우리 한국은행은 이번에 25일 예정된 상반기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앞으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0.25% 인상을 했어요. 그러나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임을 또 시사를 또 했어요. 아주 애매하게 말이죠. 다음 회의가 6월 13, 14일입니다.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예고를 했어요. 기준금리,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5%에서 5.25%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이로써 연준 이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세 차례 그동안 베이비 스텝 0.25%씩 인상을 계속해왔죠. 지난해 3월 이후 10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앞서서 연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유행을 했던 그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여파 등으로 이 물가가 급상승하니까 작년 5월에는 0.5%를 인상했어요. 그 다음에는 6월, 7월, 9월, 11월 4번 연속 기억하시겠죠?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금리를 0.75%씩이나 아주 초강수를 뒀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느라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물가 상승세가 이제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니까 작년 12월에는 0.5% 인상을 하고 올해 2월, 3월, 이번 5월에는 0.25%씩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전에 제로금리를 1년 2개월 만에 5% 넘게 끌어올렸어요. 그동안 고강도 긴축으로 한때 연 9%대를 넘었었어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5%까지 둔화됐죠. 연준의 정책 목표는 2%인데 과연 2%는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다음 주 5월 10일에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은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 미국 일자리 증가는 강력하다는 게 금리 인상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활동 또한 완만한 확장세에 있습니다. 연준의 이 성명서는 미국 증시 마감 2시간 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됐습니다. 또 성명서 발표 30분 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3대 지수는 다시 좁은 범위에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FOMC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고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다소 떨어졌고 3대 지수, 4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준이 2020년 2월 팬데믹 봉쇄 당시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일상생활 이 복귀 속에서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가파른 흐름을 지속하니까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 10번을 나선 것입니다.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FOMC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려왔던 것입니다. CNBC 등의 이 외신에 따르면 0.25% 금리 인상은 반대 없이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연준은 FOMC 뒤 성명에서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를 했어요.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그동안 늘 빼먹지 않았던 문구를 이번에는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목표치 2% 복귀에 충분할 정도의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FOMC가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을 항상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연준은 또 조건을 내걸었어요. 성명은 인플레이션이 시간을 두고 2%로 복귀하기에 적절한 추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FOMC가 그동안의 통화정책 긴축 누적 효과, 또 통화정책과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간 시간차, 그리고 경제와 금융시장 진행 상황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렸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시장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는 잠정적인 힌트를 제공한 것입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연준은 물가 상승에 관한 2%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시장위원회는 일부 추가 정책 확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전 성명서에 있던 문장을 이번에는 생략을 했어요. 추가적인 긴축 정책의 의지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에요. 연준은 바로 직전인 지난 3월 FOMC 이 결과 성명에서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몇 번의 추가적 긴축 정책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성명에서는 그 몇 번이라는 말을 뺐어요. 추가 긴축 정책의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런 문구 변화를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될 것이라는 신호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이번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시사한 거예요. 연준은 결과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며 연준이 당분간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것임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미국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르면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파월 의장은 오늘 FOMC에서 많은 위원들이 0.25% 인상을 지지했으면서 인상 중단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라 라고 못을 박았어요. 또 최저금리 수준에 거의 다 왔고 다 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다양한 변수를 보면서 더 할 일이 있는지를 또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적절한 수준이 돼야 금리를 내릴 것이라면서 빠르게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게 우리의 전망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비주택시장의 인플레는 변화가 없다라면서 말하고 수요가 더 약해지고 고용시장이 더 냉각돼야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명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하락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을 고려하거나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 후에 한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인상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 30%에 달해서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입니다.